대립가설은 차이가 난다. 대신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와야 된다? 이 안에만 들어가면 되죠. 실내 구간 안에만 들어가면 커봐요. 기무가설 기각할 수 없으니 기무가 선택이죠.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라고 반증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아시겠나요? 이해되세요? 다시요. 내가 원하는 건 뭐라고? 이 안에 들어가는 건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뭐라고? 이 범위를 결정해서 이 안에만 계속 들어가면 더 맞는 거잖아요. 이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다시 뭐라고? 100개 중에 90개 이상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네. 아시겠죠?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간혹가다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측정 불확도면 90%가 더 좋은 거예요? 99%가 더 좋은 거예요? 막 그런 경우가 나타났는데 그거하고 너무 연계해서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너무 연계해서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얘는 범위를 결정하는 거고 그건 신뢰도하고는 조금 정확도하고는 조금 달라요. 타당도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요? 얘는 일반적으로 95% 쓰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95% 쓰시니까 가장 타당해요. 가장 일반적으로 쓰시는 거니까 95% 쓰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가설 검정에 오류가 나타나는데요. 제1종 오류하고 제2종 다 필요 없고요. 제1종 오류만 알면 됩니다. 자, 알파, 유의수준 알파 기억나시나요? 기무가설이 참임에도 불구하고 기각한다. 무슨 말이에요? 기무가설이 참임에도 불구하고 기각한다. 제일 어려운 건 한국어예요. 다시요. 뭐라고? 차이가 없는데 틀릴 가능성. 뭐라고요? 차이가 없는데 틀릴 가능성.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제1종 오류. 제1종 오류 유의수준 알파라고 합니다. 다시 그래서 90%는 어떻게 된다고요? 1.645, 95%는 1.96, 99%는 2.576. 2.576이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야, 이게 얘는 양측 검정이 되는데, 자, 77쪽 잠깐 봐주실게요. PT 페이지 77쪽으로 봐주실게요. 자, 이를 보시게 되면, Z값 1.96을 볼게요. 1.96을 찍어보면 어떻게 되시나요? 0.475죠? 0.475죠? 얘는 이거 단측 검정이라 그러고요. 합치면 몇이에요? 곱하기 2를 하면 95%. 95%가 되는 거죠. 전체에서 95%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나요? 네. 다시요. 1.645, 1.96, 2.576.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만약 T분포는 어떻게 했는데요? 자유도에 맞춰서 집어넣어야 돼요. 자유도에 맞춰서 집어넣어야 돼요. T분포는. 네. 뭐라고요? 자유도 여기서 95%의 값을 쓰시면 됩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뢰 수준과 유의 수준이 있습니다. 다시요. 신뢰 수준은 맞출 가능성, 유의 수준은 틀릴 가능성. 다시요. 신뢰 수준은 맞출 가능성, 유의 수준은 틀릴 가능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넘어갈게요. 자, 다음 P값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P값이라고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P값은 손으로 구하지 못합니다. P값은 손으로 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통계 엑셀 통계 분석 메뉴나 통계 패키지를 통해서만 P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P-value라고 하는데, 이어서 말하는 P-value라는 것은 기무가설이 참임에도 불구하고 기각한다. 다시 한번, 네. 기무가설을 입증해 줄 수 있는 크기. 기무가설을 입증해 줄 수 있는 크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쉽게. 원칙으로는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좀 힘드시니까. 자, P값이 0.052가 나왔습니다. 유의수준 0.05보다 크지요? 다시 0.05보다 크지요? 자, P값이 크죠? 그럼 이 안으로 들어오죠? 여기는 무시하시고 이 안으로 들어오죠? 자, 기무가설 기각이에요? 채택이에요? 채택이죠. 이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이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는데 기무가설을 채택하게 됩니다. 나는 무조건 기무가설을 기각시켜야 되겠어. 그럼 어떻게 만들까요? 기무가설을 기각시켜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P값을 낮출 수는 없어요. 얘는 실제 값이기 때문에 얘는 고칠 수가 없어. 유의 수준을 높입니다. 유의 수준 알파를 0.1로 높여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무가설을 기각시키죠? 벗어나니까 기무가설을 기각시키죠? 하지만 설득할 수 있는 파워는 좀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요. 요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나머지 끝은 다 계산이 된다니까요. 네. 다시요. 유의 수준 알파보다 P값이 작으면 기무가설을 기각시킵니다. 다시요. P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기무가설을 기각시켜요.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왔는가? P값이 커야 돼요. 여러분들만 달라요. 측정 불확도는 달라요. 측정 불확도는 P값이 커야 돼. 그래야 차이가 나지 않는 거니까. 다시 뭐라고요? 서울에서 측정하나 대구에서 측정하나 똑같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 P값이 커야 돼. P값이 커야 돼. 아시겠죠? 네? 요걸 한두 시간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렇게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쉽지가 않네요. 원래 회귀 분석까지 들어가는데 회귀 분석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 어려우니까 회귀 분석은 안 할게요. 하지만 상관 분석까지는 해야 됩니다. 상관 분석까지는. 자,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죠. 자, T검정입니다. 독립 T검정. T검정 하시면 생각나는 거 뭐 없으세요? 30개 미만이고 n-1을 해야 된다. 뭐라고요? 30개 미만이고 n-1을 해야 된다. 다시 뭐라고요? 30개 미만이고 n-1을 해야 된다. 네. 자, 두 집단의 평균 차이 검정을 한다. 자, 남녀 직장인 300명을 대상으로 월급의 평균 차이를 검정한다. 다시요. 남녀 직장인 300명을 대상으로 월급 평균을 측정하고 차이가 있는지 안 있는지 보자. 우리가 원하는 종속 변수는 뭔가요? 우리가 원하는 종속 변수는 뭔가요? 월급의 평균 맞나요? 다시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라고요? 월급의 평균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라고요? 월급의 평균입니다. 월급의 평균. 그런데 독립변수는 여기서 남녀일까요? 성별일까요? 여기서 독립변수는 남녀일까요? 성별일까요? 독립변수가 남녀일까요? 같은 거 아니에요. 같은 게 아니에요. 같은 게 아니에요. 같은 게 아니에요. 성별입니다. 성별. 성별이라는 독립변수가 되는데 속성이 몇 개다? 2개라는 거죠. 다시 뭐라고요? 성별이라는 독립변수를 가지는데 뭐라고요? 속성이 몇 개다? 2개라는 겁니다. 2개. 2개 집단의 차이 검정이에요. 뭐라고요? 2개의 집단의 평균 차이 검정입니다. 다시요. 서울과 대전의 차이 검정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서울과 대구의 차이 검정입니다. 이해되세요? 다시 뭐라고요? 서울과 대전, 대구가 있으면 얘네들이 3개 집단이기 때문에 독립 T 검정을 못 돌려요. 서울과 부산일 경우만. 남자, 여자일 경우만. 아시겠나요? 네.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여기서 말하는 남녀가 아니라 뭐라고요? 성별이 되는 거예요. 성별. 근데 속성이 몇 개로 되어 있다? 2개로 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얘는 독립 T를 돌려라. 자, 기무가설 어떻게 설정하면 될까요? 기무가설은 어떻게 설정하면 될까요? 성별에 따라서 월급의 평균의 차이는 없다. 내가 원하는 건요. 성별에 따라서 월급의 평균 차이가 있다가 되겠죠. P값은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차이가 난다. P값은 작으면 작을수록 차이가 난다. 네, 넘어갈게요. 자, 단축 검정 넘어갈게요. 너무 어려우니까. 자, 학급수를 5학급 이상의 1그룹, 5학급 2그룹을 분류한 사이즈별로 성적 평균의 차이를 검정한다. 다음을 작성하시오. 유의수준 0.0으로 되어 있네요.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종속변수는 여기서 뭔가요? 우리가 원하는 종속변수는 여기서 뭔가요? 그렇죠. 사이즈별에 따라 성적의 평균이죠. 성적의 평균이죠. 성적의 평균입니다. 그 독립변수는 여기서 뭐예요? 독립변수는 학급수가 아니에요. 학급수가 아니라 사이즈가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학급수가 아니라 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급수를 기준으로 구분을 해버렸으니까. 자, 사이즈가 몇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2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얘는 독립 T를 돌려야 돼요. 만약 3개 그룹이라면 얘는 독립 T가 아니고 분산 분석이라는 걸 돌려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P값은 작을수록 어떻게 된다? 차이가 난다. 자, 뭐라고요? P값은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게 된다? 차이가 난다. 네. 자, 기무가설 어떻게 설정하면 될까요? 기무가설은 어떻게 설정하면 될까요? 사이즈별에 따라서 성적의 평균의 차이가 없다. 내가 원하는 건요. 사이즈별에 따라서 성적의 평균의 차이가 있다가 되겠죠. 네. 자, 이걸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지금 원하는 건 5학급과 1그룹과 2그룹이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1급 그룹과 2그룹의 점수를 봤죠. 예, 점수를 봤어요. 자, 누가 높아 보이시나요? 1이 높아요? 2가 높아요? 1이 높아요. 그쵸? 물어보는 거죠. 1이 정말 높은 거야? 높은 거예요? 1이 정말 높은 건가요? 네. 정말이에요? 네. 어떻게 높은 건데요?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높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깨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깨지는 거야. 근데 제가 원하는 건 뭐라고요? P값을 봐야 돼, P값을. P값이 뭐라고요? 얘는 0.0보다 작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0.0보다 작다는 거예요. 그 기무가설 기각이에요, 채택이에요?
찍어요, 이제? 이제 찍어요? 기문가세 키가? 야, 찍어! 자, 0.05보다 작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0.05보다 작단 말이에요. 기문가세 기각이에요? 채택이에요? 또 멘붕이에요? 하나 집어넣었더니 하나가 나가고, 하나가 넣었더니, 여러분, 대표값의 종류는요? 헤헤. 삼보도는요? 에레레레레. 나죠? 기무가설은 뭐라고? 차이가 나지 않는다. 대립가설은요? 차이가 난다잖아요. 0.05보다 작으니까 기무가설 기각이죠? 그러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냥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뭐라?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얘는. 뭐라고요? 얘는 과학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누구나 설득할 수 있어요. 얘는. 뭐라고요? 말하는 거죠. 누가 크냐? 물어보면 뭐라고요? 너 정말 큰 거야? 정말 큰 거야? 그러면 다시 해올게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요? 0.05보다 작으니까 얘는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네. 그러니까 누구나 설득시킬 수 있다고요. 얘는 차이가 난다고 누구나 설득시킬 수 있다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P값입니다. 예. P값은 손으로 못 구해요. 네? P값은 손으로 못 구해요. 네. 자, 암산 왕도 못 구해요. 네. 고등학교 때 공부 못했어요, 저는. 예. 자,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되셨고요. 아까 뒤에 보면 다 답변이 다 적혀 있죠? 저 얼마나 착해요. 뒤에 설명 다 달아놓고. 안 착해요? 착하다고 해주시지 마세요. 저 진짜 착해요. 그쵸? 0.05보다 이렇게 통계학적으로 크다. 근데 누가 높다? 5하급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5하급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얘는 뭐라고? 그냥 판단이 아니라 뭐라고요? 검정을 시켜버리는다고요. 얘는 검증이 아니라 뭐라고요? 검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차이가 난다라고 할 수 있다고요. 자, 여기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선생님 P값은 뭔가요? 다시 한번 P값은 뭐라고요? 작으면 작을수록 차이가 난다. 뭐라고? P값은 작으면 작을수록 차이가 난다. 다시 한번 P값은요? 작으면 작을수록 차이가 난다. 다시 한번 P값은요? 뭐라고요? 작으면 작을수록 차이가 난다. 선생님 다 알겠는데요. P값을 어떻게 설명하죠? 상사한테?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몇 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사경원에 가서 강의를 들어보세요. 개근데. 이런 거 어이없는 분들. 두 번째, 다시요. 얘 P값은 뭐라고요? 작으면 작을수록 뭐라고요? 차이가 난다는 얘기야. 다시요. 얘는 뭐라고요? 1000명 중에 1000명은 차이가 난다라고 설득시킬 수 있다고요. 이게 가능성이란 말이에요.